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 12월 24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눈이 좀 내리고 나서 좀 푹해졌어요. 올 겨울에 들어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사만사원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사만사원이 거의 정확히 지켜졌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만사원 아시는지 몰라요. 겨울 날씨에 3일은 춥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사만사원. 그러니까 3일 동안 막 춥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한 4일 정도는 또 날씨가 따뜻해진다 이거예요. 그냥 눈이 녹고 뭐 길이 그냥 질척질척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만사원인데 올겨울에는 그것도 좀 근사치로 오는 거 아닌가. 지난 요즘에 가까운 지난 해들 이렇게 보면 그냥 그게 사만사원이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냥 추울 때 계속 춥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옛날로 좀 다시 돌아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오늘이 이브. 오늘 이브 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아주 큰 행사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앞에 그 단상의 무대에 나가서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거기 나가서 이제 뭐 성경 암송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또 옷을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학생들이 나와서 그런 걸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전부 나와서 그거를 이제 관람하죠.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로 연극한 그 각본을 제가 써서 감독을 하고 그래서 그 연극을 하는 걸 제가 주로 했어요. 대개 그 연극의 그 각본 시나리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의 그 재판 과정 그런 거라든지 뭐 어린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생활 문제라든지 또는 무슨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각본으로 써서 연극을 시켰어요. 그래서 연극을 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적당한 아이들 키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초등학생들 그땐 국민학생이라 그랬죠. 국민학생들 중에서 몇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연극을 합니다. 물론 그때는 카텐이 있어서 카텐으로 무대 1막, 2막이 바뀔 때는 카텐을 치고 카텐을 열고 카텐 열고 하는 사람도 양쪽에 또 하나씩 있어가지고 아주 옛날이죠, 그게요. 벌써 뭐, 언제입니까? 제가 학생 때면은 벌써, 5, 60년 전 얘기가 나거든요. 참,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런 생각나네. 또, 밤에 크리스마스 날은 밤새서 새벽에 2시 되면, 새벽 2시 되면, 교회 나오는 교인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랬잖아요. 이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교회 나오는 집들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양대한테 그 봉투에 싸서 과자나 빵이나 뭐 이런 뭐 모치떡이나 그런 걸 해서 줍니다. 그런 걸 다 모아서 뭐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끝난 다음에
청년부라든지 또는 뭐 노년부라든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다 그거 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식사도 하고 뭐 같이 먹고 그렇게 하죠. 참 그때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추억이에요. 그때 같이 교회에서 그 연극하고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다 헤어져서 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살아 있는지 뭐 연령들이 많을 때가 되니까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그때 그분들이 그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친구였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측근 그 변호사 탄핵 재판의 그 변호사로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한 말, 그 다음에 오늘까지 특검을 공포하라 그렇게 하는 국회에서 야당에서 막 그냥 압박을 가고 겁박을 하는 한동훈 총리, 한동훈 권한대행의 말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하는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석동현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뉴스를 통해서 다 지켜보게 될 겁니다. 법정에 다 온 국민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비상계엄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는 부분도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냐 아니냐는 부분도 거기서 또 어차피 다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의 수사 판단으로 수사위원회 판단은 그날 비상계엄에서 무슨 말 했고 뭘 했냐는 사실 조사는 될지 모르나 이걸 내란이라고 딱 단정해놓고 이 꼼짝 말을 하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 현재 여기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그런 겁니다. 수사기관이 무슨 그 준비나 대비 미리 예측하고 있던 것 같이 지난번 수사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검찰이 와서 그냥 막 조사한다리고 경찰이 한다리고 공수처가 한다리고 그냥 무슨 그냥 넉대가 덤벼들듯이 말이죠. 뭐 먹잇감을 놓고 그냥 넉대가 막 덤벼들듯이 그냥 막 그러고 그러는데요. 석동현 변호사 얘기는 탄핵 심판이 우선 제일 중요하니까 탄핵 심판의 결과를 받자. 이게 지금 현재 탄핵의 그 사유가 내란이다. 지금 현재 뭐 내란 개수로인데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 핵심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재판에서 이것이 내란인지 대통령 그 통치권인지 그 심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게. 경찰이나 검찰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정당한 대통령 통치다, 고유 권한이다, 비상대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그 통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동안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조사한 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렇게 비상계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형법으로 얘기하는 폭행을 했다든지 어디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총을 쏴서 누가 죽었다든지 뭐 어디다 잡아서 감금을 시켰다든지 뭐 잡아들여 가지고요.
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갖다가 비상계엄을 갖다가 내란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경찰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이 내란이지 아니지. 그 탄핵을 지금 했으니까 직무정지시키고 탄핵했잖아요. 그러면 탄핵이 됐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우선 나야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내란이다. 뭐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관에 난리치고 뭐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방송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셔서 여러분들 아시죠? 내란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정권을 탈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집단, 그런 그 패거리, 그런 어떤 그 단체, 그런 데서 어디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내란 아닙니까? 내란이. 폭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이죠. 그게 또 사상자도 나고 말이에요. 이게 내란인데요. 대통령이 왜 내란입니까? 대통령이 무슨 권한을 더 받을 게 있어요? 뭐 대통령을 더 연장을 하려고 그래요. 뭐 대통령 위에 무슨 또 상황이 있어서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뭐 대통령이 무슨 야당 대표로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더 심해지면 내란에 속할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 왜 내란입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통치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에 가고 이북에 뭘 준다든가 뭔가 이북에다 지금 현재 무슨 철도를 놨다든가 무슨 남북 도로를 놨다든가 뭐 예? 도고다리에서 김정은한테 USB를 줬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뭐 보통 민간들이 했다면 우리 그 국민들이 했다면 그거는 무조건 그 처벌받습니다. 왜? 그 이적죄 아닙니까? 이적죄. 그리고 적군에 도움을 준 거 아니에요? 적군에 이적죄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건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그 주관적으로 뭐 중국에 가서 이 북한 사람을 만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800만 달러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100억 정도 준 거 아니에요. 300억 달러 뭐 방문하는 데 주고 그다음에 뭐 무슨 파밍인가 만드는데 그 하우스인가 뭐 만드는데 500만 달러고 해서 800만 달러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판이 이제 이재명이 지금 아직까지 재판 중이고 아직까지 그게 안 끝났습니다만 그거는 분명히 줬으면 그 위법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지사 거기 행동으로 일했던 그 경기부지사 이화영이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2심에서 2심이면 형에 대해서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7년 8개월의 형을 받았잖아요.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주범 아니에요, 주범이야. 이건 이화영이 종범이고 이재명이를 위해서 그 한 거 아니에요? 방문이도 이재명이 가는 거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제 처벌받잖아요. 외환관리법이라든가 뭐 적국에다 송금을 한 거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적죄 되잖아요. 문재인이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했을 때 북한에 저게 했을 적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적죄라고 따르고 이적죄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한 거 있었습니까? 뭐 탄핵하고 뭔가 있었습니까? 그거 왜 안 했느냐? 그건 대통령 고유권한 통치 차원에서 했다 그런 거예요. 통치. 그게 통치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 상황이라 그건 대통령이 비상 상황이지 하는 거지 그 해당자에 있는 사람 또는 그쪽에 그 속해 있는 사람 뭐 특히 야당들 이런 사람들부터 이게 비상 상황을 느낍니까? 본인들이 행위자인데
아니 예산을 이 빵원으로 빡빡 깎아버리는 게 있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해요? 전부 다 공무원들 그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가서 낮잠 자요? 예산을 빵으로 만들어. 예? 그다음에 그냥 입법도 그냥 자기들 필요한 걸 막 만들어. 예, 그렇게 해. 그다음에 탄핵이 20 몇 명을 탄핵을 시켜서 업무 정지를 시켜요. 장관들도 시켜. 그냥 조사하는 지검장도 시켜. 검사도 시켜. 막 시켜 그냥. 뭐 감사원장도 시켜 그냥. 그러면 대통령이 볼 적에는 대통령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 일반 국민들이 알아요? 야당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비상시국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볼 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느꼈을 적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비상대권을 발동을 해.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렇다고 해서 국회 막아가지고 그 탄핵 해제하는 걸 막았습니까? 국회의원들 모가지를 끌어냈습니까? 넥타이를 끌고 다녔습니까? 뭐 했습니까? 없었잖아요. 해제를 해서 그다음에 해제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선거관리에 들어가서 서버를 확보하는 일을 했어요. 선거관리는 왼설 같은 사람들 팔불이 부러뜨리고 다리 부러뜨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계엄 때는 또 일부 사상자가 나와도 그건 계엄법에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재판도 안 끝났는데 내란이다. 내란 무슨 수괴. 그러면 입법부가 정치권이 재판부까지 판결부까지 다 판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요 또 법학자들도 문제가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석동현 변호사가 그 얘기한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부터 하자. 그거부터 받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수사기관에서 이게 하는 일은 뭐 수사기관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그걸 뭐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법규를 따져가면서 해야죠.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비상계엄 조치한 거 법률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걸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란이라고 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내란 때문에 내란죄로 다 조사하는 겁니까? 뭘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는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강화문에 그 태극기 그 집회하는 사람들이 뭐 100만이 모였다 그러고 뭐 수십만이 모였다 그러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 관저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뭐 트럭 대야 들고 무슨 농민단체인가라고 가장을 해가지고 끌고 저기 들어와가지고 거기까지 온다 해가지고 어제 그제부터 막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도 계속 거기도 나가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그쪽에서 뭐 집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이 아니다. 탄핵 반대한다.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를 갖다가 말이죠. 이런 거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가 하는 거 보면요. 형평이 깨어질 않아요. 아직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에 가서 무슨 소환장 나와라 뭐 조사받아 막 보내요. 아니 재판부 보세요. 이재명이 재판하는 거, 이재명이 재판하는 거, 이재명이 대표 재판하는 거. 지난번에 안 나갔어. 재판장에 나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또 다음으로 그냥 연기를 해. 예? 무슨 가서 무슨 체포하는 거나 무슨 뭐 소환하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못해. 그냥 다음으로 연기해. 질질 끌려. 예? 이래서 끌리고 저래서 끌리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울산 송철시장 선거 사건, 그 청와대 하명 사건, 그 조사하는 거, 언제 몇 년 됐습니까? 벌써 조사하는 지가.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왜 그런지 몰라요. 수사기관들이 그냥 검찰이 요즘에는 저 공천에 넘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는데 말이야. 지난번에 여러분 보세요. 그냥 검찰이 막 저거 뭐하고 그냥 경찰이 하고 그냥 공수하고 막 뭐 소환하라 그러고 말이야. 응? 소환하면 뭐 긴급 재판다리고 말이죠.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이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보도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굉장한 법률 지식 깊은 사람입니다. 뭐 그분도 법조계에서 직접 다뤘던 사람인데요.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 법조계에 대해서는 일리지라를 다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더 귀체 두고 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는요. 국무총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24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쌍특검이라고 하는 거, 저기 김건희 씨 그 특검하고 그다음에 내란 보소 하는 특검하고 이 쌍특검 이거를 갖다가 오늘까지 공포를 하잖아. 공포라. 그러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간이 내년 1월 1일까지예요. 그때까지 검토를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공포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심의해달라고 보낼 것인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거는 입법 독재 아닙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자기들 막 해요. 이재명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2심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오니까 나가지도 않았어요. 변호사도 되는데 변호사도 안 됐어요. 거기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를 보내는데도 집에서 받지도 않아요. 집이 몇 달이고. 결국 국회에 가서 지난번 전달되긴 전달됐습니다만 이러한 일은 자기들은 다 그게 옳아. 그리고 해도 되는 걸 알아. 근데 기간이 남은 법적으로 보면 기간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니까 1월 1일까지예요. 그러면 아직도 며칠 남았잖아요. 일주일인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오늘까지 결정해라.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 난 도대체가요. 이게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사법부까지 다 그냥 흔들어 놓고 다 거기 다 갖고 싶은가 봐요. 꼭 그 김정은이를 보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북한이 그렇다면요. 그냥 정치 수용자 잡아놓고 그냥 잡아다 막 그냥 총살하고 재판이고 뭐고 다 형식이죠. 그게. 그냥 즉각 처리되잖아요. 참나 이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수출하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뭐로 말이죠. 이게 세계 참 자랑거리고 말이죠.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하면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정치권만 이렇게 저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저기 정치권만 이래요. 이거 뜯어고칠 수 있는 거 누가 뜯어고칩니까? 국민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도 전국에서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냥 그 먼 데서 추운 데서 그냥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몇 시간씩 덜덜 떨면서 말이죠. 자기 경비 들이가면서 그분들 내용을 알 수 있나요? 그런 거 그냥
뭐 메이저 언론에서는 하나도 보도도 안 해주더라고요. 보도 안 나더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언론도 큰 문제예요.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들이 바른 길 가고 사실 팩트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알 권리 있는 그 독자들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는 딱 지켜놓고 이쪽에는 그냥 막 띄우고 이 언론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한독수 국무총리가 지금 현재 한 이야기를 말을 좀 들어봅시다. 특검 이러면 위헌 최순실 헌법소원까지 꺼냈던 한댕 중앙일보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중앙일보에 보니까 특검 이러면 위헌 최순실 헌법소원까지 꺼냈던 한대행. 야당에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총리실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4일 헌법과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굉장한 고차 방정식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때까지 있어야지 왜 24일로 왜 자꾸 이렇게 목을 조이는지 몰라요. 1월 1일까지는 시간 아니에요. 1월 1일까지. 1월 1일까지 그 전까지는 결정이 나게 뭐 하겠죠.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 그래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금 낼 적에 세금 납부 기간이 12월 말이다. 뭐 자동차세 같은 거 보니까 이번에 12월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24일까지 내라, 납부해라. 그러면 별 미친 사람들 나보겠네. 아니 납기일이 말일로 돼 있는데 왜 24일까지 내라 그래?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맞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독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빨리 급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저는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재판하는 데에 대해서 그 전에 빨리 처리해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이재명이 나가서 당선되면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올스톱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혹들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거는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건 한두 사람에 위해서는 그거는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지금 내란 일반 특검법 같은 거 말이죠. 내란 일반 특검법 같은 거. 이런 건 내란 일반 특검법 같은 거는 이거 지금 현재 내란이라는 건 지금 현재 야당들이 언론들에다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내란이지 대통령을 봤을 때는 고유권한인 통치권 차원이에요. 비상대권을 77조 헌법 78조에 나와 있는 데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거기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해제해라 의결하면 해제 안 했으면 문제 해제 즉시 했어. 근데 법대로 했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납득이. 근데 그걸 내란으로 규정한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상정돼 있으니까 거기서 심의가 끝날 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 만약에 내란이 아니고 대통령 통치권 차원에서 했다. 대통령 고유권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판결이 난다면 이렇게 기각이 되면 그때 내란이라고 하고 했던 언론들, 내란이라고 했던 국회의원들, 거기 국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거는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 여하튼 검찰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2년 동안 다 뒤지고 같은 거예요. 김건희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검찰에서 그 종결 줬어요 무혐의로. 근데 계속 끌고 나가요. 계속. 아 참. 내가 생각할 때 김건희 여사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어제도 못 나오게 된 게 그냥 그렇게 저기를 해. 자기하고 20년 동안 알고 저기 하던 후배 같은 한동훈 대표가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래. 참 인간 그의 마음을 참 인간의 마음이 정말 모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그런 계기가 안 됐을까 싶어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집사람 같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 한 그 말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있다. 한동훈 대행이 잘하고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아주 요즘에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서 전에 그 한덕수 그 총리가 좀 비실비실하는 것 같고 그냥 저거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참 일가견이 있다. 참 그분도 뚝심이 있다. 잘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보면 한덕수 대행이 최순실 씨가 헌법 소원을 낸 것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은 위헌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세요. 한대행 헌재는 여야 대표가 이 법을 공동 발의했고, 그러니까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하는 거, 최순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발의했고,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특검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키고 여야가 공동 발의도 안 했고 대통령의 임명권도 그래서 바로 위헌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전에 최순실이 때 그때 그 헌법재판소에 저기 갔을 적의 얘기는 그쪽에는 여야 국회의원들 다 참여했고 또 그 법을 공동 발의했다는 거예요. 그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도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냐. 지금은 야당만이 발의했고 그리고 야당만 의결했다. 그러니까 그때와 여야와 같이 공동 발의하고 그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공동 참여를 했다. 그거와 지금은 이제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수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헌법재판관 특검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총리실 내부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도 불가피하며 하다는 주장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진행 중에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공정 논란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여기가 문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가 고심하는 거예요, 그게요. 한대행은 23일 경제 6단체 대표와 오찬 간담회라고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대행은
법률과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 정합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행체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대행체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치적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보며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이 국가 경제를 하는 데는 기본이 아닙니까? 이쪽 얘기가 뭐 옳다 저쪽 얘기가 뭐 틀렸다 하는 거는 그 밑에 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뚜막에 가서 얘기하면 며느리 얘기가 옳고 안방에 가서 들으면은 시어머니 얘기가 옳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이 뭐냐? 그게 뭐냐면 법, 집안에서는 뭐 관례라든가 그 집이 뭐 가풍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요. 국가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보며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걸 가지고 고심하면서 결정을 해야겠다.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그러면 행정기관들은 정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그냥 그 태풍 앞에 쪼악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이 여러분들 많이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나라 실정이 연말에 들어와서 참 많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참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왜? 내 후손들이 좀 안정된 나라에서 발전된 이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됩니다. 오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러분들 그래도 즐겁게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연인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되시고요. 또 가까운 그 친척들한테 가까운 친구 간에 선물도 교환하고 또 저녁에 또 곡차도 한잔 하시고는 즐거운 시간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